사람이 무서워서 이러는 걸까요? 사람이 싫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편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게 이런 겁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정답이 갑자기 오답이 될 때, 이때 가장 속상한 거예요. 언컨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언컨택트 사회, 컨택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우리 단절하자는 건 아닙니다. 연결의 방식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언컨택트가 우리 사회, 우리 일상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언컨택트, 비대면을 떠올리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장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장 보지 않았는데 이미 장바구니는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장바구니만 그런 거 아니죠. 세탁물도 그렇습니다. 요즘 장 보는 거, 세탁소에 물건 맡기는 거 직접 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새벽 시간에 다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사람이 무서워서 이러는 걸까요? 사람이 싫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편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은 우리 편하게 만들려고 시작한 겁니다. 이번 팬데믹이 왔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계속 하던 겁니다. 요즘 타이어 가는 방식도 좀 바뀌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차 끌고 가서 타이어를 갈고 왔어야 된다면 지금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 주차장에 있는 차를 타이어 갈아놓고 갑니다. 나는 돈만 내면 돼요. 이것도 사람 무서워서, 사람 보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편하려고 그런 겁니다. 물건 사는 거, 옷 사는 거, 신발 사는 거 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지는데, 가령 여러분들이 신발을 살 때 직접 신어보고 사면 가장 좋죠. 내 사이즈에만 직접 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도 없고 내가 사고 싶은 신발 브랜드가 우리 동네에 있지도 않고 그러면 시간 들여서 왔다 갔다 힘들죠. 이럴 때 보통 온라인 쇼핑하게 되는데요. 사진만 보고 사는 게 조금 아쉽죠. 그래서 요즘 증강현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한 명품 브랜드는 자기 신발을 이렇게 팔아요. 내가 직접 신은 것 같은 효과를 증강현실로 보는 겁니다. 난 우리 집 안방에 있는데 그 신발을 신은 것처럼 내 발에다가 스마트폰에서 신발 하나 골라가지고 갖다 대면 내 발에 신발이 신겨진 거예요. 이거 그냥 이미지를 따붙인 게 아니고 내 발을 입체 측정해서 거기에 가장 맞는 사이즈의 신발을 얹어둔 거니까, 신발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런 반품 이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살 때 바지 여러 벌 싸들고 신발 가게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신발 살 때는 이 바지 입었다 저 바지 입었다 가능하죠. 오히려 대면으로 물건 사왔던 방식보단 이 언컨택트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화상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화상회의를 좀 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니터 속에 있는 상대방을 보고 얘기하는 게 조금 낯설어요. 이것도 평소에 좀 훈련 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사람하고 직접 만나는 게 편하죠. 이래서 요즘 가상현실 공간 속에서 회의를 해요. 나는 고글을 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는 나는 현실 공간에 있고 모니터 상에 나랑 회의할 상대방이 있어서 마치 관찰하는 시선, 구경 온 사람처럼 자꾸 볼 때가 있는데, 내가 고글 쓰고 그 공간에 들어가면 현실에는 내 앞에 없는 동료가 내 앞에 있는 격이에요. 이런 방법 자꾸 찾아줄 겁니다. 이제 가수의 공연도 많이 바뀌었죠. 무조건 큰 행사장에서 공연을 했다, 공연장에서 했다는 것이 이제 좀 바뀌어서 스트리밍 공연 많이 합니다. BTS가 스트리밍 공연을 했을 때 무려 75만 명 이상이 유료로 봤습니다. 이걸 스트리밍 요금을 유료로 합치면 한 250억 원 가량 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했다. 어쩔 수 없이란 말 못 쓸 거예요. 250억을 버는데 어쩔 수 없습니까? 팬데믹 끝나도 앞으로 이 방식 계속 쓰지 않겠습니까? 왜? 효과적인 방식이거든요. 월드 투어를, 가수가 월드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가수는 가만히 있고 월드에 있는 팬들이 와서 본다는 건 거죠. 그리고 이 공연을 지켜본 사람들이 100개국 이상에서 왔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화면의 콘텐츠를 본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고를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7명의 멤버가 다 있는 카메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난 다 필요 없고 RM만 볼 거야. 볼 수 있죠. 이제까지의 공연과는 좀 다른 방식이 온라인에서 자꾸 구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속옷 브랜드는 속옷 매장에 3D로 된 바디 스캐너를 하나 설치해뒀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요, 사실 우리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몇 달만 지나도, 몇 달까지는 그래도 한 1년만 지나도 좀 사이즈가 바뀌어요, 신체 사이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10년째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계속 입죠. 재본 적 없이 그냥 관성대로 나는 저 사이즈야 라고 계속 입었습니다.
그냥 속옷 매장 가서 사이즈 재달라고 점원에게 얘기하기도 좀 못하잖아요. 근데 이 3D 바디 스캐너가 있으면 점원 필요 없어요. 그 방에 혼자 들어가서 내가 버튼만 눌러서 전체를 측정해요. 측정하면 아, 배가 좀 나왔으면 여기에 가장 잘 맞는 사이즈를 또 고르면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정 사이즈가 없으면 맞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대방 점원을 보지 않고 더 딱 맞는 옷을 골라서도 좋고, 또 뭐가 좋으냐? 전체가 측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 회사 입장에선 요즘 고객의 체형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체형의 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다음에 뭘 만들지를 참고할 수 있겠죠. 언컨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눈앞에 사람이 없는데 잘 돌아가려면 사실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패션쇼도 요즘 현장에서 하는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쇼를 중계를 하죠. 패션쇼를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이게 핵심이 사실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패션쇼 런웨이 제일 앞줄에 초대돼서 앉아본 분 계신가요? 사실 거의 없죠. 잘 안 불러줘요. 거기 앉는 사람은 늘상 뻔하죠. 셀럽들, 뭐 패션계 관계자들. 그들이 왜 앉느냐? 그들의 영향력으로 쇼에 나온 컨텐츠, 옷을 보고 뭐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걸 온라인으로 했던 어떤 일이 생기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런웨이 제일 앞줄에 앉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눈만 뜨고 보겠습니까? 의견을 얘기해요. 옷이 별로다, 좋다. 이런 의견을 얘기할 때 최고의 의견이 뭔가 하면 나 저거 나오면 미리 살 테니까 미리 돈 내놓을게. 선주문을 하는 겁니다. 몇 달 후 나올 옷을 내가 먼저 돈 내놓는 거예요. 이러면 쇼가 끝나면 확인되죠. 어디가 돈이 많이 걸려 있고 어떤 옷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이걸 가지고 다음에 뭘 좀 밀지 말지 이 판단하겠죠. 패션쇼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 이제까지는 전문가들에게 코멘트를 받았다면 이제는 일반 소비자에게 의견을 받는다 이거죠. 비대면 방식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이런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일반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언컨택트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칫 뭐 물건 사는 거, 금융 거래하는 거, 교육하는 거 몇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식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언컨택트 비대면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악수 최근에 해보셨나요? 아마 몇 달간 악수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악수라는 것을 수십 년째 살면서 수십 년째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누가 손을 내밀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잡아주는 게 악수잖아요. 악수는 인사고 문화니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인류 전체로 따지면 악수가 한 2000년쯤 된 문화인데 그 옛날에 이 문화를 만든 사람들은 내 손에 칼이 없다 이걸 보여주려고 잡은 거지 내 손은 깨끗해요 감염이 안 돼 이건 몰랐거든요. 바이러스 모르는 시대에 시작한 문화입니다. 지금 시대는 좀 달라졌죠. 사실 팬데믹이 와서 악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도 악수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았었어요. 아, 나 원래 악수 싫어했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20대, 30대, 10대 많습니다. 한여름철 땀난 손으로 내민 말도 안 되죠.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까지는 잡아줬습니다. 왜? 문화니고 인사니까. 이번 팬데믹은 그동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아주 옛날의 문화를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돼준다는 거죠. 악수만 바뀌는 게 아니죠. 밥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 구내식당, 기업이건 관공서건 구내식당 가보세요. 다 칸막이 쳐놓고 먹습니다. 우리의 구내식당은 다 같이 모여서 먹는데요. 같이 먹는 것도 우리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를 다쳤어요. 왜 구내식당 테이블에 칸막이를 친지 아세요? 톱으로 자를 수 없어서 그래요. 자를 수만 있다면 각각 먹죠. 그 못 자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내식당을 다인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팬데믹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구내식당을 리모델링 한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1인석 많이 만들 거예요, 다들. 1인석의 장점, 각자 먹다가 필요하면 붙일 수 있잖아요.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같이 모여 있는 걸 기본으로 봤습니다. 따로따로 이걸 비주류로 봤어요. 우리 사회가 계속 혼밥, 혼술 얘기하고 각자의 개인주의 얘기할 때 그래도 우리 사회는 그래도 같이 모여야 돼를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게 이런 겁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정답이 갑자기 오답이 될 때 이때 가장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인 사람과 그래도 난 옛날 좋겠어 돌아가겠어 이걸 원한 사람들 두 사람의 간극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화는 받아들여야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고 좀 지나면 과학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마음 갖고 있다가는 변화를 자꾸 놓쳐서 따라갈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번에 사실 변화한 영역 중에서 가장 놀라운 동네가 대학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대학 좀 바뀌어라. 산업과 너무 괴리돼 있다. 사실 대학이 한 8, 900년 된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기업들도 좀 제발 좀 바꿔줘라. 대학 졸업장 그거 별로 쓸 데도 없다 지금은. 와봤자 졸업장 받은 학생들 기업에 와서 다시 시간 들여 돈 들여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지만 대학은 잘 안 바뀌었습니다. 얽힌 이해관계도 되게 많고요. 그 뭐 다 바꾸려면 막 밥그릇 보통 깨지는 게 아니죠. 이래서 저항해 왔었어요. 근데 이참에 원격으로 온라인 수업을 대부분 했습니다. 강제로 많이 해봤더니 확실히 드러난 겁니다. 오프라인은 권위 기반입니다. 권위가 기반인 동네는 컨텐츠가 설령 좀 덜 좋아도 내용이 좀 부실해도 내용이 좀 옛날 거여도 권위 있는 선생이 점수까지 매기는데 앞에 서 있으면 다 쳐다보고요. 다 말 잘 듣습니다. 근데 권위를 지운 공간 온라인에 가면 컨텐츠 자체를 더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그랬더니 온라인 수업을 다 하고 나서 학생들의 태도가 컨텐츠가 너무 질이 나쁘니까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건데 안 바꾼 겁니다. 요즘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수능 인강, 스타 강사들의 수능 인강 다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테드 영상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밀도 높게 잘 만듭니다. 잘 만들기 위해선 투자도 시간 투자, 비용 투자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런 걸 본 사람들은 널널한 수업 사실은 좀 시시하고 돈 아까울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좀 목소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학이 팬데믹 지나도 계속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겠다, 온라인 강화하겠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들 중에서도요. 대학 졸업장 안 따도 우리 기업이 정한 코스를 만들어 놓고 그 코스에 맞는 컨텐츠도 만들어 놓고요. 이거 패스한 사람들은 대학 졸업한 거랑 똑같이 쳐줄게. 이런 회사가 대표적으로 구글이 있죠. 애플도 기본적으로 졸업장 더 이상 안 보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런 곳이 자꾸 늘어나면 대학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면 망할 거니까요. 이번에 교회도 좀 많이 변화가 필요하죠.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해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놀랍게도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말고 남의 교회 간 사람이 자꾸 나와요. 왜 남의 교회 가느냐? 출석교회는 가까우니까 갔을 수도 있어요. 계속 가봤던 데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니까 콘텐츠가 더 좋은 데를 가요. 어디 설교가 더 좋지를 찾습니다. 권위가 지워지면 결국 남는 건 실력 그 자체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재택근무, 원격근무 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한국 기업은 잘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하기 싫었어요. 권위가 지워질 수 있는 공간이 온라인이거든요. 권위가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회의를 해도요. 높은 사람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요. 높은 사람이 설령 일할 때 잘 못해도 묻어가고 후배 거 뺏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갈수록 그 방법이 좀 바뀌어요. 좀 더 수평화되기 시작하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평가를 더 잘 받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뭘 못하는지가 확연히 잘 드러나요. 원격으로 각자 일한다는 것은 집에서 놀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일을 근거가 다 남아서 일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식의 일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다 나오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일 못하고요. 남의 거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번에 강제로 해봤습니다. 그전까지 싫어하다가 해봤더니 어떤 일을 겪었냐? 일이 잘 되는구나를 느꼈어요. 이참에 많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원격 재택 계속 하겠다는 기업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에도 장기적 영향 미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집에서 어떤 공간을 누릴지도 바뀔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IT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주가 좋은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 다 IT 기업이죠. 미국에서 IT의 그 마가라고 부르죠. 앞에 있는 그 4개 기업들. 전 세계 시가총액 1, 2, 3, 4등 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애초에 IT 산업이란 것 자체가 언컨택트 이코노미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건 로봇이 됐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건 온라인으로 일을 하건 뭘 하건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기술, 그 모든 산업의 공통점이 눈앞에 사람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산업은 비대면으로 가는 방향이었고 이번 팬데믹이 그 방향을 더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거죠.
IT에서 기회가 더 많이 나올 거고 사실 그 기회를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은 기회는 준비된 사람도 가져가고 그 방향을 아는 사람도 가져가고 빠른 속도에 올라타는 사람도 가져갑니다. 언컨택트라는 것이 모든 영역에 다 있는 이슈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